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아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이 중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나 연애 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좀 망설이다가 적어봅니다. 저는 우연히 지난 영상 결혼 자금을 못 준다는 남친 부모님 때문에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영상을 접하고 아들을 둔 부모로서 제가 처한 상황이 오버랩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아이가 5살 때 이혼하고요. 혼자서 아들을 키운 아빠입니다.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구김없이 잘 커가는 모습에 뿌듯함이 많았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를 보며 혼자 맹세한 게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죄 없는 네가 엄마 없이 커가야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대신에 너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아빠의 인생을 너만을 위해 희생하겠노라고. 전 열심히 노력했고 다행히 아이 역시 밝고 튼튼하게 잘 커졌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 녀석이 이제는 30살이 되어 얼마 전부터 독립하여 오래전부터 사귄 여친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년 후로 계획하고 있다더군요. 전 예전부터 아이에게 주입시킨 게 있습니다. 아빠는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지만 이거는 딱 내가 자립할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아빠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혼 역시 너가 스스로 벌어서 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요. 물론 아빠 역시 너에게 노후 같은 거는 바라지 않겠다고요. 아들 역시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사는 전셋집 역시 자기 스스로 마련하였고 제가 해준 건 킹사이즈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향후 결혼할 때는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해주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던 중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제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 시절에는 부모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퍼줘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남은 인생 노후는 아이들에게 부양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그런 분위기였다면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면 아들은 순식간에 중산층 정도로는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은 손쉽게 몇 계단 점프한 생활을 할 것이고요. 저 역시 자식이 주는 용돈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변했고 이제는 60살 먹은 제 자신이 어디까지도 갈지 모르는 항해를 홀로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진 재산을 등대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인데요. 혹시 시부모가 돈을 보태주지 않는다는 점이 자식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 걸까요? 어차피 나중에 자식에게 돌아갈 이 재산을 움켜놓고 안 내놓는 게 잘못된 건가요?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연을 주신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 요즘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은 그런 세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딸아들 시집 장가 보낼 때랑 지금 한 5년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주변에서 다른 집 자녀들이 뭐 시집 갔다가 장가 갔다가 뭐 잘 산다, 못 산다,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케이스들을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세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5, 60대이시겠죠. 재산을 언제 줘야 하는지 뭐 아들이면 아파트를 미리 사주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뭐 며느리가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증여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아들인 경우에 미리 다 주고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대우를 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줬던 재산이 뭐 속된 말로 반띵을 당하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정말 쉽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한편으로는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대이다.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복잡한 고민이 생긴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연 보내신 아버님께서는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신 거고, 아드님이 동거하는 여친이 있고 2년 후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제 며느리 또 그쪽 집안 입장에서 서운해하지 않을까,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자, 이런 걱정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들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아들한테 우리는 내려가서 시골에 살겠다. 그러니까 너 혼자 이 아파트에 살고 너가 결혼하면 여기를 신혼집 하면 된다. 그러면 돈도 안 들고 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뭐 교회나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아들이 이제 같이 살던 집을 혼자 살면서 그러면 보통 한 30평대 정도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팅을 하면 솔직히 굉장히 상위권 남자가 되는 건 맞아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자가로 뭐 부모님 명의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고 이미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몸만 들어와서 뭐 살면 된다. 신혼 살림도 그렇게 많이 해올 것도 없다. 뭐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그런 남자분들이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돈벌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굉장히 그 결혼 시장, 소개팅 시장에서 떡상하는 경우를 저도 주변에서 좀 봤었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밀어줘서 아들을 장가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경우에는 이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본인의 힘으로 전세로 그 집을 마련했고 이미 여친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게 뭐 사실혼 관계인 것 같고 둘이서 2년 후에 결혼하면서 그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이미 짝이 정해져 있고 현재 아드님의 수준에 여자친구분께서 동의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무리해서 서울 아파트를 물려주거나 하실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뭐 1년, 2년 뒤에 진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시점 가서 지금 동거하시는 여자친구분이나 그 여자친구분의 뭐 이제 부모님께서 아쉽다. 그래도 이제 남자 쪽이 아들 하나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전세금도 안 해주시냐. 뭐 몇 억 더 이제 보태 주셔가지고 대출 없이 뭐 큰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아드님의 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1년, 2년 후에 여자분이나 집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원만하게 결혼이 되고 결혼 생활을 잘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시는 게 요즘 시대에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미리 이제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를 아예 줘버려가지고 결혼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 소개팅을 하고 뭐 맞선 보고 결혼한 그런 분들 보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파트가 있는 거는 좋기는 한데 자기가 이제 여자랑 썸을 탔는데 썸녀가 내가 아파트가 있는 거를 알고 나서 아니면 뭐 술을 같이 먹고 우리 집에 한번 와 보고 나서는 갑자기 이 여자가 돌변해서 막 집에 들어눕고 자기한테 뭐 결혼하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정 떨어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하기는 하셨는데 또 이혼한 케이스도 있고 이 서울 아파트가 남자가 미리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거를 보고 또 달려들고 좀 연기를 하는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면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노후가 정말 길잖아요. 뭐 80세 이상 뭐 평균 수명을 다들 기대하시고 있고 지금 이제 60세이시면 앞으로 사실 날이 뭐 20년 이상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아드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노후에 또 여자친구분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가지고 계신 재산 잘 관리하시면서 또 아드님은 아드님대로 작게 시작해서 일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남자 집안이 대치동에 살고 부모님이 전문직이고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집안의 여친에게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반반 하자. 플러스 대출을 받아서 맞벌이해서 같이 갚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옛날처럼 뭐 아들이라고 해서 몇 억을 무조건 전세금을 해가야 되고 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더 보태주지 않으면 미안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고 부모님들이야말로 수명이 더 길어지고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드님 입장에서도 내 아버지가 앞으로는 본인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를 원하시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재산까지 다 털어서 본인에게 주는 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싱글 파파로서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워내신 것 같고 아드님도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본인 위치에서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식 입장에서 또 요즘 세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님께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